29번입니다. 일부 국가가 제안을 했네요. propose tougher guidelines for determining brain death when transplantation is under consideration. 자, 뭐라고 좀 제안을 했냐? 어떤 걸 제안했냐? 더 엄격한 지침서, 가이드라인을 좀 하자. 이렇게 일부 국가가 제안한 거예요. 뭐에 있어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뭘? 뇌사 판정이죠. brain death. 언제? 트랜스플레인테이션은 그 신체 기관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장기 이식? 여기 트랜스플레인테이션을 보면 됩니다. 여기 있죠?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식시켜 주는 것. 이 트랜스플레인테이션이라는 게 딱 고려 중일 때 이제 장기 이식을 좀 고려하고 있어. 이 환자가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뇌사 판정을 할 때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필요하다. 그거를 좀 만들어내자라고 일부 국가가 제안을 한 겁니다. 2번, 또 몇 개의 유럽 국가에서 there are legal requirements가 있대요. 자, legal은 어떤 법적인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requirement니까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은 which specify that 하는데 대절을 명시해줘요. 정확히 알려줘야 돼. A whole team of doctors. 이제 의사들의 전체 팀, 그러니까 다수의 의사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많은 그 의사들이 must agree over the diagnosis of death.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진단해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 반드시 다 동의해야 돼요. In the case of a potential donor. 누구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 장기 기증을 좀 해주려고 하는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망 진단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수의 의사가 다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시하는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있었죠. 다음 3번입니다. The reason for these strict regulations for diagnosing brain death in potential organ donors is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와, 나 길죠? 조금 어려운 지문이랑 문장 같기도 해요. 요 글이. 차근차근 가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에 있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규제냐? 뇌사 판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potential organ donors니까 잠재적으로 앞으로 장기 기증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뇌사 판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엄격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바로 이런 것이다. To ease public fears 하는 거예요. 자, ease가 동사로는 어떤 무언가를 완화시키는 거죠. 되게 어떤 심화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주는 거. 이게 ease입니다. 대중들의 두려움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건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premature diagnosis of brain death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거. 자, premature이라는 동사는, 형용사는 시기상조죠, 시기상조. 좀 이른 거예요, 이른 거. 그러니까 조기 판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뇌사 판정을 조기 진단을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gans. 장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환자에 대해서 뇌사 판정을 더 지켜보다가 진짜 아닌 상황이 돼야 완벽한 뇌사 판정을 딱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기 판정하는 거야.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 장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 뇌사 판정을 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방해보자. 그것을 완화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강한 규제가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그런데 it's questionable이에요. questionable은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 이게 questionable. Whether these requirements reduce public suspicions as much as they create them이에요. 자, 어떤 여부가 의심의 여지가 있고 불투명하냐면 이런 어떤 필수 조건들이 대중들의 의구심을 확실히 줄일 수 있냐. 이거 여부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뭐만큼이나?
그것들이 them을 만드는 것만큼이다. 이때 이제 they, them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they는 requirements겠죠? 그리고 them은 suspicion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의구심을 진짜 없앨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더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걸 보고 이 대중들의 여기 있죠? 대중들의 fear를 더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늘리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4번 문장이 They certainly maintain mistake beliefs예요. 자, 여기서 they도 requirements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확실히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어떤 믿음? That diagnosing brain death is an unreliable process lacking precision입니다. 더 악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 뇌사를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뇌사를 진단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과정이다. lacking precision이니까 정확성이 없어. 정확성이 결여가 된 상태예요. 그런 믿을 수 없는 과정이다. 뇌사 판정은. 나 못 믿겠다. 대중들의 그 공포, 무서움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6번 문장입니다. As a matter of consistency. 어떤 일관성, 일관적인 거. 그런 걸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 기준인데요.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진단하는 기준. 그 장기 기증자에 있어서 장기 기증자의 죽음을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정확히 동일해야 돼요. As for those for whom immediate burial or cremation is intended. 자, 즉각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것. 이제 무덤을, 시신을 땅에 묻는 것. 혹은 불에 태우는 화장이죠. cremation. 이게 의도하는 거랑, 이게 의도된 거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일관적이라는 여기 관점이 있죠. consistency.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받은 그 장기 기증자의 죽음의 기준과 그리고 무덤에 묻고 화장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죽음의 기준. 그 두 개가 어때요? 완전 정확히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다르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똑같이 해야 대중들이 이제 그 뇌사 판정에 대한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다.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3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term minimalism. term이라는 거는 어떤 용어, 어떤 단어 할 때 그 용어 있죠. 이 minimalism이라는 용어는 gives a negative impression. negative는 부정적인, impression은 어떤 인상이죠, 인상.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거죠. 되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누구에게? To some people이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자, who로 꾸며주고 있죠. 어떤 일부 사람이냐? Who think that it is all about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예요.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쭉쭉쭉 갈게요. 이 sacrifice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이 sacrifice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는 희생하다. 희생시키는 이게 sacrifice고 valuable은 당연히 아시죠? 가치 있는, 귀한, 소중한 다 되죠. 그리고 possessions. 이 용어는 어떤 소유물, 소유하고 있는 것, 이 s가 붙었으니까 조금 셀 수 있는 느낌, 유형의 것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튼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it, 여기서 it은 미니멀리즘이겠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자. 이런 단어는 뭐에 대한 거야? 뭐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 가치 있는 소유물, 가치 있고 소중한 되게 물건들,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 이러한 인상을 주니까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이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지금 1번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음 2번이요. 이러한 insecurity니까 어떤 불안함,
이러한 불안함이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이 중요한 물건 희생해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불안함 있죠? 이런 생각. 자, 이런 생각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stems from, 어디로부터 옵니다. 자, 어디로부터 오냐? 그들의 attachment로부터 와요. 이 attachment라는 단어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애착이죠. 뭔가 어떤 물건에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attachment라고 합니다. to their possessions, 또 나왔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소유물에 애착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버리기 싫은데, 이거 희생시키기 싫은데, 이러한 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다음 3번. It's difficult to distance oneself.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는 건 어렵대. 자, 어디로부터? From something. 어떤 무언가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어려워. 자, 어떤 something이냐? That has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이죠. 자, around라는 거는 주변, 이 주변 둘레의 느낌이잖아요, around는.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이 쭉 주변에 있어 왔던 거야.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have pp니까. for quite some time이니까 꽤 오랫동안이죠. 꽤나 오랫동안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물건을 없애는 거, 뭐 이런 물건을 거리를 두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라는 거고. 다음 4번입니다. Being an emotional animal이에요. 감정적인 동물이 됐대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the things니까 자기 자신들, 주변에 있는 things죠. 이 them은 beings고, 자기 자신들 주변에 있는 things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물, 뭐 물건, 뭐 주변에 있는 상황, 뭐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선 사실 possessions에 가깝죠. 이 사물은. 자,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나열을 했는데 여기 being이라는 애가 있죠. 이렇게 분사구문인 거 여러분들 좀 느껴지나요? 분사구문?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느낌이 because의 느낌이 좀 좋죠? 왜?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 4번 문장을 바라봐 주시면 돼요. 이거를 풀 센텐스로 쓰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단수 취급을 했죠. 여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복수로 썼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 4번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5번.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is that if minimalism will hurt one's emotions, why become a minimalist? 자, 그러면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군가의 좀 감정을 다치게 만든다면 왜 우리는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막 희생해야 돼, 뭐 가치 있는 거를 좀 거리를 둬야 돼, 불안해,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굳이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될까? 여기서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6번 갑니다. 대답은 매우 단순해요. 그에 대한 답은 The assumption of the question is fundamentally wrong 이기 때문. 대답이 간단한데 그 대답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가정, 그 문제 안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단정 지어 놓은 거,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애초에 잘못됐다. 이게 지금 6번 문장이죠. 7번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다음 8번으로 바로 가면요. You might feel a bit sad. 너는 좀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어. While getting rid of a useless item. 너가 쓰지 않는, 불필요한이죠, useless는. 불필요한 이 아이템을 없애면서 슬픈 감정이 들 수는 있어. 자, 그런데 sooner than later. 조만간의 느낌? 머지않아? 이러한 감정은 will be overcome by the joy of clarity. 이러한 감정은 어떻게 돼요? overcome 되는 거죠. overcome은 극복하다. overcome의 pp형은 이렇게 원형과 형태가 똑같죠? BPP입니다. BPP. 극복될 거야.
뭐로? By the joy of clarity로. 이 clarity라는 건 깔끔하고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감정에 대한 즐거움. 불필요한 거 없애니까 확실해진 거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즐거움으로 이제 이러한 감정은 조만간 없어질 거야. 이제 극복이 다 될 거야. 다음 9번. 미니멀리스트들은 never argue that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은 should leave every convenience of the modern era입니다. 이 현대 시대죠. 이 현대 시대의 모든 편리한 것들, 이거를 다 남겨놔야 돼. 즉, 다 버려야 돼.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필요한 것들, 좀 있으면 편리한 것들, 그거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미니멀리스트들은. 그게 아니라 they are of the view. 자, 그들은 이러한 관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본다. That you only need to eliminate stuff. 너는 어떤 물건들을 eliminate, 제거를 해야 돼. 근데 여기 only가 붙어 있는 거 잘 보세요. That is unused or not going to be used in the near future. 자, 어떤 물건만 제거하면 되냐면 사용되지 않는 거,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혹은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지 않을 것, 그러한 물건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들? 미니멀리스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리한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버려라가 아니라 좀 네가 쓰는 거, 진짜로 너가 필요한 것, 그것만 이제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일종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1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visual system. 자, 비주얼 시스템은 어떤 시각 시스템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remarkable이라는 단어는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그리고 characteristic은 특징. 자, 그럼 시각 시스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뭔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자신 스스로 adapt, 적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서 it은 비주얼 시스템이 되겠죠? 이 시각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어댑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뭔가 놀랍고 두드러지는 하나의 특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예시가 나오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심리학자인 이 조지 M. 스트래톤이라는 사람이 made this clear. 자,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죠. made clear니까. in an impressive self-experiment에서. 인상적인 자기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자, 이 self-experiment라는 거는 어떤 뭐 다른 실험할 수 있는 사람, 실험자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 그거를 self-experiment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을 좀 실험을 해가지고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줬대요. 이 this라는 거는 누구? 당연히 이 시각 시스템이 자기 자신이 혼자 adapt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죠. 다음 3번 어떤 실험을 했을까 볼게요. 자, 이 사람이 were reversing glasses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어떤 안경을 쓴 거예요? reversing glasses니까 뭔가 뒤집어 있는 안경이죠. reverse가 뒤집다 하니까. 원래 똑바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아니라 뭔가 바뀐, 뒤집어져 있는 안경. which literall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for him. 여기 나와 있죠. 상세 설명이. 자, literally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을 upside down, 거꾸로 뒤집었어요. turn upside down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즉 이 분이 뭐 한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이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야. 이 안경을 쓰면 뭐 특수 제작된 안경이겠죠? 그러한 걸로 자기 자신을 실험하고 있는 게 지금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This caused him great difficulties. 당연하죠. 이 뒤집어진 안경을 쓰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엄청난 어려움을 발생시키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거꾸로 보여봐.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되게 어지럽고 힘들고 뭐 아무튼 difficulty 하겠죠? Just putting food in his mouth with a fork was a challenge for him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음식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는 거야. 포크를 사용해가지고. 그것조차도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되게 챌린지였죠. 되게 힘든 일, 하나의 도전 과제였어. 여러분들 포크로 음식을 찍어가지고 이 입에 넣는 거,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처음에는. 다음 5번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각 시스템은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디에? 그 현실에서 오는 새로운 자극에. 현실에서 오는 새로운 자극이라는 건 당연히 안경을 써가지고 뒤집어진 세상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그는 was able to네요. be able to는 can의 느낌이죠. can. 할 수 있다. 자, 뭐 할 수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자극을 또 말하겠죠. 뒤집어진 지금 세상.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었어. 심지어 seeing it upright when he concentrated. 자, 심지어 뭐 하면서? 그것을 똑바로 보면서 완전 명확하게 딱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it은 앞에 나와 있는 이 현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뭐 부연 설명하듯 약간 좀 강조해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한 겁니다. 뭐 할 때? 그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떤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세상이 뒤집어 보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거를 똑바로 보는 것처럼 심지어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다음 6번이요. As he took off his reversing glasses. 자, 그가 이제 뒤집어지는 안경을 벗었어요. 자,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벗으니까 다시 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세상에. 자, 그는 잘못된 손을 사용했어요. When he wanted to reach for something, for example. 뭐 예를 들어 어떤 무언가를 reach for. reach for는 손을 뻗는 거니까 어떤 무언가를 좀 잡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잡으려고 할 때 손을 잘못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6번이고요. Fortunately, 다행히도 이 실험하신 이 스트래톤이라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인식, 당연히 더 퍼셉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뒤집어진 안경을 쓰고 이제 벗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인식을 다시 또 뒤집을 수 있었다. 벗을 수 있었다. 그리고 he did not have to wear reversing glasses for the rest of his life.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뒤집어지는 안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의 인생 남은 시간에, 즉 for the rest of his life는 그냥 forever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남은 인생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경을 벗고 나서도 적응하는데 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다행히 정상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After one day. 하루 있다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한 연구에 이제 참가자들이 were asked to. 이제 요청을 받았죠? 이렇게 해달라. Answer questions. 어떤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다른 face를 가지고 있죠? 이 face가 여러분 그 상이라고 그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다리 여러분들 전체 다 보이는 뭐 보름달이 있고 반만 보이는 반달이 있고 뭐 초승달, 뭐 금음달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다음 2번. 그 참가자 중에 반은 were told니까 들었어요. 자, 뭐 하도록 들었냐면 to search for answers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그거 답에 대해서 찾아봐도 좋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반은 그 실험자들에게 말을 했고요. While the other half weren't allowed to do so. 반면 다른 나머지 반이겠죠?
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음, 반은 정보를 찾으면 안 됨. 그러고서 이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라고 한 거죠. 다음 3번. 자, 그러고 나서 in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이제 실험의 뭐 두 번째 부분이 진행이 됐죠. 방금 했던 게 첫 번째. 거기서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a new set of questions예요. 이 모든 참가자들이 또 뭘 제시받았어요? 똑같이 받은 겁니다. 뭘 제시받았냐면 새로운 어떤 또 질문들을 받은 거예요. 일련의 질문들을. 자, 또 예를 들어 왜 스위스 치즈는 구멍이 있을까요? 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질문을 딱 던져줬어요. 다음 4번. 이 질문은 상관이 없죠. To the ones asked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study. 이 첫 번째 실험에서 했었던 거, 이 질문과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방금까지 어떤 질문? 왜 다른 그 상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죠? 이거와 스위스 치즈가 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지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말해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질문 있죠? 첫 번째 했던 질문과 두 번째 했던 질문, 이 두 개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who used the internet, 이제 인터넷을 사용했던 참가자들은 had absolutely no advantage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뭐가 없어요? 이점이 딱히 없어. 뭐 유리한 게 아니야. 이제 핸드폰 못 쓰니까, 인터넷 못 쓰니까. over those who hadn't. 이제 이전에도 아래의 상, 그게 왜 있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 있죠? 안 됩니다 했었던 이 분들에 비해 딱히 어떠한 이점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4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음 5번입니다. You would think.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할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That both sets of participants. 이제 그 두 가지 거기 실험했었던 그 참가자들이 would be equally sure or unsure about how well they could answer the new questions. 그렇죠, 여러분들. 자, 동등하게 똑같이 sure, 확실히 하거나 확신하거나 혹은 확신하지 못하거나 할 거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그 새로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둘이 똑같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저도 이 문장을 읽고 그러겠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4번까지 뭐라고 했어요? 다 비슷한 말인데 이 첫 번째 달의 상, 이제 이거를 물어볼 때는 첫 번째 그 반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반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스위스 치즈, 이거에 대해 말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둘 다 찾으면 안 돼요. 이제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이제 여러분들 아는 대로만 답을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해 어차피 이제 똑같겠네. 아까 첫 번째는 좀 다를지언정 이번에는 좀 똑같겠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라고 하면서 이 you would think를 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6번. 자, 그런데 벗이 나오네요. those who, 어떤 사람? 첫 번째 실험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던 사람, 이 달의 상, 이거에 대해 말을 할 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본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했어? as more knowledgeable, 더 똑똑하다고 평가했어요. 더 지식이 많아. 누구보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심지어 뭐에 대해?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질문? They hadn't searched online for. 자신들이 온라인으로 어차피 인터넷 이제 못 써. 스위스 치즈가 왜 구멍이 뚫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더 지식이 있다, 더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다시. 마지막 7번입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That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 관련이 없는 정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관련이 없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뭐 하는 게 충분? Pump up their intellectual confidence. 자신들의 지적인 자신감을 증가시켜주고 더 뿜뿜시켜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분명 관련 없는 질문을 물어봤지만 전에 온라인으로 찾아봤다는 이유 그 하나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어때요? 똑똑하다고? 나 지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